2026년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여러분의 손에 들렸을 때 단 한 가지 숫자를 확인하지 않으면 매달 수십만 원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들 속에서 이 숫자는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왜 지금 건강보험료에 주목해야 할까요? 많은 분이 건강보험료를 그저 매달 내야 하는 고정지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6년은 중장년층의 소득과 자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정책들이 쏟아지는 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되고 통합돌봄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이는 부모님의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적연금과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이 확대되면서 은퇴자금 운용 방식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고 이는 곧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료가 단순히 소득에만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2026년 8월 초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는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강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강남 3구의 고가주택 소유자 중 절반가량이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확인되면서 주택을 소유한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재산세 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산 변동은 건강보험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고지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불필요하게 새는 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를 확인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에 숨겨진 함정을 파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데 2026년에는 중장년층의 소득과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장년 재취업 지원 예산이 1조 원 배정되고 구직 촉진 수당이 월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은행권에서는 만 5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연 3.5%의 고금리 예금 상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분의 소득을 증가시키거나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가정 예시로 50대 김영수 씨가 재취업에 성공하여 월 소득이 100만 원 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김 씨는 늘어난 소득에 기뻐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소득 변동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몇 달간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소득 자료를 연동하지만 실시간으로 모든 변동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퇴직 후 연금 수령을 시작했거나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이자 소득이 발생한 경우 혹은 주택 매매 등으로 재산의 변동이 생긴 경우 이러한 변화가 건강보험료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과 재산 변동 시 자진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가 늦어지면 소급 적용되어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의 변화가 생겼다면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이 매달 나가는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로 피부양자 자격은 놓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족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나 재산 변동에 따라 언제든지 상실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이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되고 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는 부모님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로 인해 부모님이 여러분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 예시로 40대 박미영 씨의 어머니가 기초연금 인상으로 월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박 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어머니에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금융자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고령층 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이 예상되어 부모님의 재산가치 변동에도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은 가족 전체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건강보험료 경감 및 감면 혜택은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는 숨겨진 보물입니다. 많은 분이 건강보험료를 무조건 내야 하는 돈으로만 생각하지만 정부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보험료 경감 및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난이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또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2026년에는 중장년 재취업 지원 예산이 1조 원 배정되고 일손 부족 업종에 취업하는 은퇴 중장년에게는 최대 360만 원의 일손 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중장년층의 경제 활동을 돕는 동시에 혹시 모를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가정 예시로 50대 이철수 씨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소득이 끊겼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씨는 실직 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막막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실직자 보험료 경감제도를 안내받아 한시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6년 8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통합돌봄 서비스와 같은 복지 혜택은 직접적인 보험료 감면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어 간접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여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감 및 감면 혜택은 신청주의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될 만한 조건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제는 무심코 넘기지 마십시오. 고지서 속 이 숫자, 즉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반영된 최종 보험료 산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나의 건강보험료를 조회하고 최근 소득 및 재산 변동 내역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문이 있거나 변경 사항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공단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매달 수십만 원의 손해를 막고 더 나아가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현명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생활 지혜를 만나보세요.